거의 뭐 15피트, 16피트까지 올라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사실 3피트만 하더라도 저희 허리춤까지는 올라오지 않습니까? 9피트까지 올라가면은 저 정도 수준으로 이제 폭풍 해일이 이렇게 넘쳐서 홍수가 날 수 있을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지금 미국 플로리다를 관통하는 허리케인 밀턴과 관련해서 지금 난리가 나는데요. 최대 풍속이 최대 290km.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서 카테고리 5 허리케인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대피를 하고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어마어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폭풍 해일과 더불어서 지금 저렇게 지금 재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지금 한글날이다 보니까 이 업로드가 됐을 때는 또 많은 상황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현재 플로리다 서부 해안 근처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규모가 지금 우주에서 보면 엄청나게 크거든요. 실제로 우주 비행사가 이렇게 촬영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규모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지도로 따로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스페이스X 스타링크 있죠. 이 스타링크를 급격하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의 이 변화무쌍한 게 점차 심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스페이스 관련된 소식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10월 6일에 찍은 영상인데 저 규모가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 멕시코만 쪽에 저렇게 엄청나게 크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를 보시죠. 그러면서 저 위쪽에 지금 템파베이 아시죠? 저 야구 유명한데 그 템파만으로 이제 계속 지금 이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밤이니까 지금 이 시점에 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플로리다를 완전히 이렇게 관통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서 발생을 해서 육지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빨아들이면서 세력이 이제 약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카테고리 5로 분류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도상에 이렇게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를 빼고는 이렇게나 거대한 세력을 뿜뿜하면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허리케인을 카테고리로 구분하는 걸 1부터 5까지 구분하거든요. 5가 가장 세고요. 카테고리 5가 시속 252km 그 정도가 되면은 주거지가 완전 붕괴되거나 완전히 침수가 된다거나 이렇게 완전 최상위 최악의 태풍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지금 이것보다 훨씬 높은 최대 290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252부터 290까지 올라갑니다. 진짜 높죠. 시뮬레이션을 한 걸 보시면은 이렇게 가다가 완전히 이렇게 플로리다를 관통한 다음에 약간 약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 전까지는 이 세력을 계속 크게 키우면서 넘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그 저 유명한 템파베이 있잖아요. 저 템파 쪽을 완전히 직격을 할 것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해안가는 이제 저지대에서 이제 대피 명령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지사나 연방정부가 이제 비상사태를 아예 선포를 하고 총동원해가지고 주민대피랑 구조활동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모습이 대피하는 모습이죠. 마치 우리나라 명절 행렬처럼 미국이 저렇게까지 막히는 일이 잘 없잖아요. 워낙 도로가 넓고 그러니까. 근데 590만 명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대피 명령을 받고 지금 이동을 하는 중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가장 인명피해를 많이 낸 허리케인으로는 지금으로부터 125년 전 1900년에 갤비스턴이라는 허리케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로 돼 있는데 이것도 텍사스 주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6,000명 에서 12,000명의 사망자를 낸 엄청난 태풍이죠. 근데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시설이 좀 잘 안 돼 있다고 치면은 경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준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거는 2005년도네 카트리나 기억나십니까? 저 대학교 때인데 이때는 또 카테고리 3밖에 안 됐었는데 이 루이지애나랑 미시시피를 강타해갖고 1,800명이나 되는 사망자를 일으켰죠. 이게 사실 얼마 안 된 일이잖아요. 20년 전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저렇게 막 랩으로 싸서 하는 모습도 보이고 대비를 한다는 거죠. 저렇게 해놓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사실상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글날 그때가 마지막 피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나 많이 막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집도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고정을 했는데 뭔가 좀 이제 쉽지 않아 보이죠, 사실. 자동차도 막 날아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 정도 규모의 허리케인의 경우에는 진짜 우리나라 태풍도 엄청나지만 이 허리케인의 그 분포 자체가 너무 넓게 강타를 하다 보니까 정말 큰일이 안 벌었으면 하는 그렇게 좀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것도 실제로 허리케인의 모습인데 허리케인 특징이 저 가운데만 딱 뚫렸고 완전히 싹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모습을 실제로 촬영을 한 모습이라고 하고요. 와, 이거 전체 규모로 보면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 큰 규모가? 저 멕시코 바로 옆에 저기서 생겨가지고 멕시코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는데 저 플로리다 쪽으로 쫙 하면서 딱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10월 7일의 모습인데 와, 저 가운데 부분만 하더라도 200km 높이가 무려 10km가 됩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우주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렇게 완전 덮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때가 이제 다시 세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바닷물에 이제 그 에너지를 받아갖고 다시 또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트래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끊임없이 저렇게 지금 대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제 갑갑하죠, 사실. 조금이라도 이 허리케인의 영향성을 벗어나기 위해서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한가에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일부러 플로리다에서 이거 인공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갖고 뭔가 이렇게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덜 받았으면 하는 상황이고 여기 또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긴급 승인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폭풍 해일의 경우에 어느 정도 높이인지를 저렇게 시각화해서 이렇게 이미지화를 했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기상청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저게 이제 거의 15피트, 16피트까지 올라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사실 3피트
7피트만 하더라도 저희 허리춤까지는 올라오지 않습니까? 6피트만 하더라도 웬만한 성인들의 키를 다 잠식할 수 있을 만한 높이고, 이게 더 쭉 올라가서 한 9피트까지 올라가면은 와, 저 정도 수준으로 이제 폭풍 해일이 이렇게 넘쳐서 홍수가 날 수 있을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저렇게 잠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집 자체가 아예 잠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바람만 분다라는 게 아니라 저렇게 잠길 수 있다는 거. 이 해안가잖아요.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이렇게 스페이스X가 이제 승인을 받아가지고 했다라는 것이 이 통신망이 붕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성을 통해서 긴급 통신을 할 수 있도록 FCC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T-모바일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쓸 수가 있습니다.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우리가 스타링크 위성 키트라고 부르는데, 이 스타링크 이 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위성 신호를 이제 받는 역할을 하는 이 접시형 안테나처럼 생긴 이렇게 돼 있는 그런 통신 모듈들을 한 10,000개 정도를 배치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원이 공급만 되면 어디든 설치가 가능한데, 이게 지상에서 원래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쓰는 경우에는 이 기지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하거나 데이터 통신을 한다라는 게 그 스마트폰에서 다른 스마트폰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근처에 있는 기지국을 타러서 가는 거거든요. 그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가서 건너가가지고 다른 쪽에 있는 셀로, 한 기지국이 맞는 그 영역을 셀이라고 보면 되고, 그 셀 커버리지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상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재난이 일어나면 다 뭉개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통신이 안 되니까 아예 위성으로 들어 올려가지고 이제 아래쪽에서 수신하는 건 또 접시형 안테나로 짜자작 깔아갖고 하면은 훨씬 더 이 백업 플랜으로서 좋겠죠. 그래서 위성 자체가 기지국 역할을 하게 되니까 지상에서 뭔가 이제 망가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스타링크가 지원을 해줄 수 있으니까 자연재해로 인한 걱정은 일단 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상에서 이제 베이스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하나에 딱 꽂혀 있으니까 이 커버리지가 좀 약간 제한이 있거든요. 물론 뭐 femtop스 해가지고 또 기지국을 이제 약간 이제 확장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어쨌든 그 지상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은데, 커버리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위성 키트를 쭉쭉쭉 배치를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스타링크는 이런 게 제약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모바일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사들도 이거를 사용을 하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긴급 문자 송수신이라던가 912 긴급 호출, 그리고 비상경고 메시지 같은 거를 전송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T-모바일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T-모바일 스페이스 X라는 네트워크 표시가 딱 떠가지고 신호 강도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아까 보여드린 요게 이제 그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헬레나 때도, 지난번 헬레나 허리케인 때도 EPA 지역에 사용을 됐었고, 이번에도 FCC의 임시 사용 승인을 빠르게 받아가지고 적용을 했으니까 요렇게 또 이제 우주 인프라가 갖춰졌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인지를 할 수 있는, 또 이게 또 이제 약간 스페이스X의 어떤 헤게모니를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겠죠. 또 이번 주에는 테슬라의 위 로봇이라고 하는 로봇택시와 저가형 전기차 발매 혹은 휴머노이드 이러한 관련 발표 컨퍼런스가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X가 지금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점차 뭔가 확장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 허리케인이 더 이상 이제 피해가 없도록 좀 잘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에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안대공학 인스타그램 소개해드립니다. 벌써 소개해드린 대로 많이 팔로우 해주셔가지고 unrealtech.error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전달드리지 못하는 아주 짧은 영상이라던가, 오늘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더 스피어의 내부 모습이죠. 와, 이거 실제로 한번 가서 보고 싶어요. 저 미국 가서 한번 볼 예정인데, 이렇게 디스플레이 이런 내용들, 그리고 관련된 재미있는 소식들을 잘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소식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